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일론 머스크의 테라페 관련 발표와 관련해서 한글 자막 영상을 올렸는데요. 원래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보내지지만 이번 발표는 사안이 너무나도 중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영상의 심도 있는 분석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시고 테슬라의 미래에 가슴이 뛴다며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영화 같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냐며 비웃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발표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새로운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운영체제 자체를 우주로 옮기겠다라는 거대한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영상을 보시면서 달에 전자기 대포를 설치해 물자를 보내고 또 서버를 우주로 보낸다는 게 정말 제정신인가, 너무 영화 같은 소리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구체적인 숫자들을 확인해 본다면 이거는 꿈이 아니라 오히려 생존을 위한 계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테슬라는 굳이 수조 원을 들여서 직접 반도체를 만들려고 하고 또 비싼 칩을 스페이스X 로켓에 실어 우주로 보내려고 하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 엔비디아와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왜 이 길을 가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해지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왜 결국 하나의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테슬라의 가치는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는 왜 삼성전자도 있고 TSMC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는데 굳이 테슬라가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가, 이 질문부터 시작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가총액 수조 달러의 기업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에 이 뒤늦게 뛰어들고 있는 것은 무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어제 발표를 통해서 테라팹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자, 칩을 설계하는 단계를 넘어서 설계부터 생산, 이 패키징과 최종 테스트까지 단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리는 거대 수직 계열화의 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일론 머스크는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이유는 매우 명확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기존의 공급망은 훌륭할 수는 있지만 일론이 생각하고 있는 속도를 따라오기에는 너무나 느리고 비싸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한 건물 안에서 설계도를 수정하고 즉시 옆 라인에서 칩을 찍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그 자리에서 고쳐서 생산하는 이 생산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요. 지상에 존재하는 어떤 반도체 기업도 이 정도로 빠른 혁신 속도를 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테슬라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젠슨 황의 엔비디아 칩은 이 누군가에게 이 칩을 파는 것이 목적이지만 이 테슬라가 만드는 칩은 누구에게 파는 물건이 아니고요. 이 칩은 테슬라의 차량 그리고 인류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여겨지는 옵티머스 로봇의 두뇌가 될 자산으로 쓰일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테슬라가 생산하는 칩은 인공지능 제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수제라는 말이고요. 일론은 이를 위해서 공장을 지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는 숫자를 보게 된다면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수치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 대목에서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이 삼성전자와 TSMC 이런 거물들이 전 세계 반도체를 현재 꽉 잡고 있는데 굳이 테슬라까지 공장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지 바로 여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차트를 보게 되면 전 세계에 생산되는 모든 AI 컴퓨팅의 출력량은 연간 약 20기가와트 수준인데, 일론이 꿈꾸는 테라와트 시대로 가려면 인류의 문명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컴퓨팅 파워를 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구의 모든 반도체 공장의 생산량을 다 긁어모아도 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자, 지금 전 세계는 엔비디아 칩을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인데, 그 모든 줄에 있는 물량을 테슬라가 독점한다고 해도 일론이 말하고 있는 거대한 설계도에서는 이 매우 부족한 양이라는 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가 테라팩 건설에 투입하겠다고 말하는 최소 300억 달러는 이 웬만한 대기업 몇 개를 살 수도 있는 돈이지만 이 돈을 들여서라도 직접 팹을 짓겠다는 건 삼성이나 TSMC가 24시간 풀 가동을 해도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압도적인 물량의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라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는 이 공장을 짓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우주로 그 반도체를 보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나올 수 있고요. 굳이 비싼 로켓에 또 칩을 실은 다음에 우주로 보낸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상에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라는 매우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자, 땅이 넓은 텍사스나 네바다 같은데 그냥 이 데이터 센터를 지으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비싼 로켓에 서버를 싣고 우주로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려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고요. 경제성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의 효율과 연속성은 우주가 훨씬 더 압도적인데 이 지구의 태양광은 밤이 있고 또 구름이 있는 상황이지만 우주는 지상보다 5배 이상 효율이 높고, 지상에서는 밤에 전기를 쓰기 위해 수조 원을 들여 메가팩 같은 거대한 배터리 인프라를 지어야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센터는 태양빛을 거의 직접 받고 24시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 인프라 비용이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게 되고, 또 AI 서버는 열과의 전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지상에서는 냉각수와 전기로 서버를 시키느라 전체 운영비의 30% 이상을 쏟아붓고 있지만 우주는 영하 270도의 거대한 천연 냉장고이고, 물론 진공 상태에서 열을 전달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이 열을 식히기 매우 힘들 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론이 보여주고 있는 슬라이드를 한번 보게 된다면 이 거대한 스타쉽보다 훨씬 더 큰 AI 세틀라이트 미니라는 장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서버 본체보다 몇 배는 더 길고 무려 150m에서 175m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날개가 바로 태양광 패널이자 동시에 방열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핵심 설계는 한쪽 면은 태양을 향해서 끝없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판이고, 이 그늘진 면은 서버에 열을 식힐 수 있는 거대한 방열판의 역할을 하는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어서 열을 빼앗아갈 매질은 없지만 이 열을 우주 공간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복사 냉각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지상처럼 엄청난 물과 전기를 써서 에어컨을 돌리는 대신 압도적인 면적의 패널 뒷면을 통해 AI 칩이 뿜어내고 있는 열기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방식이 완성된다면 운영비의 큰 축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우주에 멀리 나가게 된다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한참 걸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지연 시간은 걸림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미 스타링크는 이 지상 광 케이블과 대등한 속도를 내고 있으며, 게다가 복잡한 연산이 필요한 학습은 지상에서 하면 되고 결과값만 내놓고 있는 추론은 우주에서 돌리는 전략적 분업을 선택하면 속도 문제 역시 장벽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계산은 명확한 것 같고요. 로켓 발사 비용만 낮출 수 있다면 우주에서 AI를 돌리는 게 지상보다 2에서 3년 안에 훨씬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말이 다 사실이라고 해도 연간 1000만 톤이라는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다 우주로 다 보낸다라는 건지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 스타쉽을 하루에 100번씩 쏴도 부족한 이 물량을 과연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제부터 일론 머스크가 말하고 있는 매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연간 1000만 톤의 화물을 우주로 보낸다는데 아무리 스타쉽이라고 해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또 연료비는 감당이 가능한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스타쉽이 한 번에 200톤을 실어 나른다고 해도 1000만 톤을 채우려면 1년에 5만 번, 하루에 130번 넘게 로켓을 쏴야만 하는데, 이 지구의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수치이고,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여기서 말도 안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매스 드라이버라는 대안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지난 회의에서 먼저 제시되었던 매스 드라이버에 대한 비전이 이 테라팩 발표에서는 점점 현실로 로드맵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매스 드라이버란 쉽게 말해서 달 표면에 설치하는 거대한 전자기 대포인데, 이 자기 부상 열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원리와 비슷하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화물을 실은 캡슐을 이 수 킬로미터 길이의 레일 위에서 가속시키고
우주로 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굳이 일론 머스크가 달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지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이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기가 없기 때문에 저항 없이 조금만 밀어줘도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매스 드라이버는 전자기력만으로 화물을 초속 2.4km까지 가속해 우주로 직접 쏘아 올릴 수 있고, 로켓 연료 한 방울 쓰지 않고도 이 전기의 힘만으로 짐을 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존 로켓 방식 대비 100분의 1 이하로 운송 비용이 폭락하게 되고요. 결국 매스 드라이버는 신기한 기술이 아니라 연간 1000만 톤이라는 말도 안 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이자 또 물리적 한계를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아무리 전자기 대포를 설치한다고 해도 그 거대한 것을 누가 달까지 가서 설치할 수 있냐는 건데요. 이 사람이 달 표면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는 이 로봇들이 달 표면에서 24시간 매스 드라이버를 조립하고 유지하고 또 보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획을 보면 볼수록 테슬라와 스페이스X에 대한 연결고리는 더 쉽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이 다 좋다고 해도 과연 이게 도대체 언제 현실이 되는가 궁금해질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실적인 시간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언제 되는 거냐고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10년 또는 20년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냐는 질문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시간표는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이 첫 번째 퍼즐은 텍사스 오스틴에서 집어지는 테라팹인데요. 발표와 동시에 프로젝트는 공식화되었고 실제 가동 목표는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되는 테슬라의 독자적인 AI 칩들이 우주로 나갈 준비를 마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또 다른 것은 2026년 스타쉽의 V3가 비행 테스트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타쉽 V3는 한 번 쏠 때마다 200톤의 화물을 궤도로 보내게 되고, 2027년 테라팹에서 생산된 칩들이 스타쉽에 실려 우주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이 우주 데이터 센터는 점점 상상이 아닌 현실로 한 발자국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2027년을 기점으로 이 테슬라에서 만들고 있는 반도체가 실제로 우주로 나갈 수 있는지, 또 우주 컴퓨팅은 어떤 방법으로 쓰이고 어떻게 수익이 나오게 될지 점점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더 확실한 일론 머스크의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주 데이터 서버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엔비디아의 젠슨 황도 우주의 AI 제국을 건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은 대체 무엇이 다른 것일지 궁금할 수 있고, 엔비디아는 왜 이 우주 전쟁에서 참가하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엔비디아는 칩만 만드는 회사고요. 테슬라는 칩뿐만이 아니라 이 로봇의 몸 그리고 전체적인 것까지 통째로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칩을 설계해서 누구에게 파는 것이 목적인 회사고, 이 고객이 사주지 않으면 엔비디아는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만들겠다고 말하는 칩은 누구에게 파는 물건이 아니라 테슬라의 차량과 인류의 노동을 대체할 옵티머스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또 엔비디아가 AI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인공지능이 현실에서 움직이려면 들어갈 수 있는 몸이 필요한데요.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다른 회사들이 몸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테슬라는 스스로 만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일론 머스크는 칩부터 인공지능이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인 몸까지 모든 것을 직접 제조하고 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의 제국은 AI 소프트웨어인 xAI와 칩을 설계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몸체를 담당하는 옵티머스, 그리고 에너지를 담당할 수 있는 테슬라 에너지와 이를 운송할 수 있는 스페이스X까지 점점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달성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비교되는 것은 로켓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구글도 AI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AI를 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기술은 바로 로켓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모든 회사들이 우주 데이터 센터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지만, 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현재 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회사는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만이 가장 현실적인 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 자동차를 몇 대 더 팔고 로봇을 몇 개 좀 더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는 이 지능과 에너지의 무한한 공급을 말하고 있고,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우주 데이터 센터를 장악하기 시작한다면
그 시장의 규모는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자, 현재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나들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현재 칩만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테슬라가 직접 칩을 뿌리고 스페이스X가 이를 우주로 보내 전 세계 AI의 지능을 이 서비스로 뿌리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 이후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2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데, XAI의 소프트웨어 파워와 테슬라의 제조 능력 그리고 스페이스X까지 합쳐진다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한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본질은 우주 AI를 만들어 지능의 비용을 낮추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비용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굉장히 많고요.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칩이 망가지는 문제와 우주 쓰레기 문제, 그리고 국제 우주법까지 일론 머스크의 도전을 막을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의 길은 언제나 그래왔고요. 먼저 달성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목표를 세우고 그 불가능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해보니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언제나 그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왔는데,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표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결국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하나의 회사로 합병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 두 회사는 결국 일론 머스크의 생태계 하나로 합칠 수밖에 없는지 이제부터 그 이유를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블룸버그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법적으로 합병을 할 거다라는 것에 한 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 이 회사들은 하나로 합쳐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는 현재 나오고 있는 많은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 오스틴에 지어질 테라팹의 외관에 대한 상상도인데, 거대한 공장의 벽면에는 바로 테슬라와 XAI 그리고 스페이스X와 세 회사의 로고가 마치 한 회사인 것처럼 나란히 박혀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이 회사들은 각기 다른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들고 XAI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스페이스X는 로켓을 쏘는 회사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제가 스페이스X를 이야기해도 왜 다른 회사를 이야기하냐고 말한 적이 많고요. 또 XAI 이야기를 하면 상관없는 이야기를 한다고 비난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각기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AI 제국 건설이라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을 사진을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XAI의 인공지능이 이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면 테슬라는 그 뇌를 구동할 수 있는 칩을 만들어내고, 스페이스X는 또 그 칩을 위성에 실어서 우주라는 곳으로 나르게 되는데, 이 세 회사의 박자가 단 하나라도 어긋나게 된다면 일론 머스크의 꿈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테라팹 벽면의 이 로고는 수직 계열화가 이미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1테라와트 플러스라는 압도적인 전력 목표와 연간 1000만 톤의 우주 수송량 역시 세 회사의 결합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고 있고, 결국 테슬라의 칩 기술과 XAI의 효율적인 알고리즘, 또 스페이스X의 스타쉽과 매스 드라이버 기술이 있어야만 이 서버들을 모두 궤도로 나를 수 있게 됩니다. 자, 미국 전체가 1년에 쓰는 전력이 0.5 테라와트인데, 일론은 이 회사의 역량을 모아 우주의 그 2배인 1테라와트급의 인프라를 깔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적으로 당장 합병은 하지 않더라도 지주사 형태로 묶이거나 XAI처럼 스페이스X가 테슬라의 칩의 공급을 독점적으로 받는 구조가 된다면 테슬라는 사실상 우주 경제의 배당을 함께 받는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테슬라의 테라팹 이야기와 우주 데이터 센터의 필연성, 그리고 매스 드라이버라는 해결책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여전히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난 10년간 목격해온 일론 머스크의 궤적을 객관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전기차의 대중화와 로켓을 재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스페이스X는 결국 이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되었고, 이 영상에서는 지구라는 행성의 물리적 자원 한계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공학적 계산이었다고 생각하며, 이 엔비디아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는 다르게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스페이스X가 이런 꿈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의구심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이 천문학적인 비용은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기술적 난제들은 정말 해결될 수 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일론 머스크의 발언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더 확인해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 여러분들은 일론 머스크의 이번 발표가 인류 문명의 운영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최근 하락하고 있는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던진 헛소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